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5월 18일 날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함에 따라서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례 수학 이렇게 한번 대비해보자 라는 주제로 가볍게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수학 과목에 있어서 교육과정이 바뀐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어떤 수학 시험 범위와 문제가 출제됐다면 올해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여러분들 최초 가장 처음 시험 보는 학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고등수학이 시험에서 빠지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점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뭐 모든 대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빠진 건 아니고요. 많은 대학들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험 범위가 빠졌죠. 그 전만 하더라도 고등수학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그 이외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미적분 1이라든지 뭐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어떤 대학들은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 벡터 이런 내용까지 들어간 대학들이 많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수학능력 시험의 시험 범위를 좀 따르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좀 많이 빠졌다. 이와 같은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학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수학 시험을 보는 대학들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일단 수학 가형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 보는 수학력 시험 가형을 말하는데요. 수원하고요.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이 세 과목을 보는 대학들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대하고요. 아주대하고요. 인하대,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자, 이와 같은 5개 대학이 수학 가형으로 시험을 본다고 발표를 했죠. 이미 예상됐던 바이고요. 이 대학 5개 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작년까지도 미적분 2, 현재 교육과정 바뀐 걸로 따진다면 이 미적분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이 5개 대학은 수학 가형을 따를 거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올해 이제 기하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이 이 과목들에서 시험 범위에 빠졌었죠. 뭐 고려대라든가 뭐 한양대 그리고 뭐 한양대 에리카 이 세 개의 대학들은 기하 벡터라고 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좀 빠졌다라는 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수학 나형입니다. 수학 나형은 미적분이 빠지고 이제 수2가 들어가는 거죠. 좀 더 쉬운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원과 수투와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을 보는 대학들이 대표적으로 건국대하고요, 경희대하고요, 그다음 동국대하고 홍익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는 올해 포함되어서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단국대가 있고요. 두 번째 항공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화여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대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학입니다. 첫 번째 단국대하고 항공대는 보시다시피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학 나형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부담이 되시겠죠. 왜냐하면 한 과목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물론 고등학교 수학 1학년 수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와 같은 대학들도 많은 문제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들을 포함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뭐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예 이렇게 시험 과목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출제가 된다면 조금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단국대하고 항공대는 똑같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이화여대는 약간 특이하게 확률과 통계가 없죠. 확률과 통계가 없는 대신에 고등수학이 포함이 돼서 고등수학, 수원, 수투 이렇게 세 과목을 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국민대가 조금 특이한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집 요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라고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다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올해 좀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는 어디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냐? 수학 가형에 포함시켜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즉 국민대는 수원과 확통과 미적분을 기본적으로 출제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고등수학도 출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의 수원의 확통의 미적분 이렇게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대학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공개되지 않은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인데요. 이 숙명여자대학교는 아예 시험 범위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 기출문제를 토대로 올해 걸 한번 예상해보면 뭐 고등수학, 수원수투, 한국어 통계, 즉 어디랑 똑같을까요? 단국대, 항공대랑 똑같거나 아니면 고등수학이 빠진 수원수투, 한국어 통계 이렇게 수학 나형, 즉 수학 나형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더불어서 고등수학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숙명여자대학교의 어떤 입학, 어떤 필답을 대비하시기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필답 시험을 보고 내년부터는 필답 시험을 보지 않는 대학들이 좀 있죠. 일단 이미 고려대학교 안 봅니다.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한양대학교 안 보죠. 그 다음 인하대학교 안 봅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이렇게 이 대학들이 올해를 끝으로 이제 필답 시험이 없어지는 대학이라서 우리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약간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과목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과연 작년에 비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고 어떤 내용들이 좀 빠졌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대학들이 일단 이런 대학들이 포함되냐 이런 일단 뭐 이런 대학들이 있겠죠. 국민대학교하고요. 단국대학교하고 아까 이화여자대학교 그다음 항공대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수학이 일단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빠지는 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에서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아예 교육 과정에서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 미지수도 3개이고 미지수도 3개이고 그다음에 식도 3개인 뭐 이와 같은 문제가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제상에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와 같은 문제가 빠졌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같은 경우도 세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원래는 빠져야 맞는데 몇몇 교과서들에서 다른 방식으로 외심의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뭐 그와 같은 교과서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세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고 차수가 모두 1차인 그래서 세 개의 식이 주어져 있는 우리가 보통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말하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다만 올해 수능 특강을 보시면 수능 특강의 몇몇 문제들을 보시면 이런 완전한 완전체는 아니지만 뭐 이런 문제들은 풀이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xz를 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대입해서 y 값을 구하는 이 정도는 현재 수능 특강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미지수가 3개가 다 있고 식도 3개가 갖춰져 있는 이와 같은 건 빠질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 좀 빠졌습니다. 즉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원의 방정식 뒤에 그다음에 도형의 이동 뒤에 그다음에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년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부등식의 영역에 관련된 문제들이 몇몇 대학들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 올해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뭐 굳이 관심 갖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첫 번째 고등수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원부터 가볼게요. 고등수학에서 좀 빠졌다면 수원 같은 경우는 대폭 추가가 됐습니다. 대폭 추가가 됐죠. 그래서 원래 이전 교육 과정에서 수원이라고 하는 과목명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목을 수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수원이라고 하는 과목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오면서 몇몇 단원들이 아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전에 미적분 2라고 하는 교과에 있었던 것들이 막 들어와서 첫 번째 지수함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로그 함수가 들어왔어요. 즉 뭐가 들어왔냐? 지수하고 로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도 있지만 함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함수에 관련된 것, 즉 그래프를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뭐 접선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뭐 좌표를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든가 그와 같은 응용 문제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가 들어오면서 지수로그에 관련된 방정식과 부등식이 들어왔죠. 그래서 단순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가장 크게 또 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로그 방정식과 지수 방정식, 로그 부등식, 지수 부등식을 활용한 실생활 활용 문제. 실생활 활용 문제들이 대폭 문제로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역시나 삼각함수가 들어왔죠. 삼각함수가 들어오면서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가장 새롭게 추가된 게 이전 교육과정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빠졌는데 이번에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이번에 이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아예 이전에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추가가 됐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졌습니다. 수투에서 빠진 내용이 이제 우리 수학 가형을 공부하는 친구들 쪽은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수학 나형은 약간 좀 부담이 빠진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열의 극한 그다음에 급수 이 부분이 미적분으로 옮겨지면서 우리 수투 내용에선 빠졌기 때문에 수학 나형만을 시험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적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분 파트에서 적분에서 구분구적법에 관련된 거, 즉 우리가 급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문제들 역시나 미적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수학 나형을 공부하시는 수투에서는 조금 부담이 좀 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를 살펴보면 역시나 확률과 통계도 많은 내용들이 빠졌는데요. 기본적인 경우의 수하고요.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내려갔거든요. 즉 고등수학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수학 나형만 보는 대학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경우의 수, 그냥 세서 경우의 수를 따진다든가, 그다음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조합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런 게 출제가 되지 않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순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순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복 순열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든지, 그다음 원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합 같은 경우도 무슨 조합이 있어요? 중복 조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작년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어떤 대학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아예 거의 출제 빈도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모비율의 추정 같은 경우는 우리 아예 작년에 문제가 출제된 대학이 한 대학도 없는 걸로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신경 써도 되지 않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분할과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거에 관련된 대학들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북대, 경희대, 그다음 동국대, 홍익대 그렇죠? 뭐 이렇게 네 개 대학을 만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근데 수학 나형만을 시험 보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학 가형을 보는 대학들과 병행하기 때문에 또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 가형에 해당되는 미적분을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하라고 하는 기하 벡터 우리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기하 벡터고 이번 교육과정은 기하인데 올해 출제되는 대학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가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거죠. 한 과목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적으로 대단히 큰 부담이 벌어지는 거고요. 특히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는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핵심 과목인 미적분 우리 수학 가형에서 핵심 과목이 미적분이잖아요.
수학 가형을 채택하는 대학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미적분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될 뿐만 아니라 미적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난이도가 상위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적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때 새롭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2에서 이동한 게 있죠. 수2에서 이 두 개는 이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미적분에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든지 그 다음 급수 이쪽 파트가 추가됐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분구적법을 이용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이와 같은 문제는 많은 대학들에서 출제를 실제로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올해도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게 우리 아시겠지만 함수의 미분에서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의 미분하고요. 음함수의 미분 있죠. 뭐 매개변수는 x가 t에 관련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다음 y가 t에 관련된 식으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이걸 dy dx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된 거. 그다음 음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y제곱은 0 이렇게 식이 제시가 돼 있을 때 여기서 dy dx 구하는 거. 이 두 가지 내용이 새롭게 미적분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수학 가형은 미적분에서 출제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고 문제수도 많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잘 적응하셔서 준비 잘 하셔서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시면 좋겠냐? 뭐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남은 기간 한 두 달 동안은 이렇게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여기 일단 해당되는 대학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당연한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많은 대학들에서 고등수학이 좀 빠졌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수학에 조금 더 뭐 신경 써서 뭐 풀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문제들 중에서 수학 나형 그리고 수학 가형으로 범위가 바뀐 것에 유의하시면서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 1이라고 하는 과목은 새롭게 추가된 과목이면서 동시에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푸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특히나 그 실생활 활용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반드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특례수학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여러 대학들을 풀어보셨을 텐데 이 대학에서 출제되고 저 대학에서 출제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푸시면서 이거 올해도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시면서 집중 연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공부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아니면 EBS에서 나온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를 하셨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곳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다면 구정 교과서 연수 문제들을 쭉 한번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최대한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일반 문제집을 갖고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우리가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것저것 모아서 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보고 있는 수능 모의고사를 연습 삼아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3월 달에도 봤고요. 5월 달에도 봤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모의고사들을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리고 시험을 대비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올해 바뀐 어떤 수학에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삭제됐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남은 두 달 동안 특례 수학을 대비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